우중낭독 이치은 로봇의 결함 2 바둑 두는 로봇 아로프. 또 하나 골치 아픈 일은 제조사가 없어지는 경우다. 수익이 나지 않아 이리저리 매각되고 이름이 몇 차례 바뀌다 결국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물론 제조사가 없어져도 로봇은 계속 움직이고 가끔은 잘못 움직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결함을 신고하고 우리는 그걸 기록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제조사가 없어졌으므로 결함은 시정되지 않는다. 영원히. 결함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잔뜩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우리는 그저 기록하는 사람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의례 우리가 기록 말고 다른 뭔가를 더 해줄 거라는 의미 없는 기대를 갖는다. 입사 초반 붉은 구렛나룻이 여전히 내 보스이던 시절, 옆팀 팀장은 유난히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말수뿐 아니라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어 본명보다는 주로 로봇 선생이란 별칭으로 통했다. 딱 한 번 로봇 선생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내게 위와 같이 제조사가 사라진 곤란한 상황에 대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하는 동안 내내 그는 내게 눈 한 번 맞추지 않았다. 그게 그의 스타일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난 내 스타일대로 아무 토도 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짤막한 대화는 무자르듯 싹둑 끊겼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바둑 두는 로봇 아로프 건을 맡게 되었다. 붉은 구레나룻 아저씨는 다시 한번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한 꾸러미의 우라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차비를 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조사를 검색해보니 5년 전 이미 완전히 문을 닫은 회사였다. 폐업하기 전까지 대략 20년간 주로 인간과 직접 게임을 하는 다양한 로봇을 개발한 제법 건실한 중년 기업이었는데, 10년 전쯤 건드리는 회사마다 대박을 터뜨렸던 사모펀드에 창업주가 큰 돈을 받고 회사를 팔아넘긴 후부터는 어찌된 건지 손대는 일마다 족족 죽을 쓰다가 마침내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는 흔해 빠진 시나리오였다. 사내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뒤져보니 우리에게 결함이 신고된 건 몇 년 전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침수된 로봇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 단 한 건이었다.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좀 커 보이는 2층 집이었다. 할머니는 날렵하게 거실 대나무 돗자리 위 낮은 다탁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건프로 액체를 유리컵에 담아내 오셨다. 딱 한 잔이었다. 할머니를 위한 유리컵은 없었다. 대신 다탁 위엔 도자기로 만든 널쩍한 빈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과자라도 담아내는 그릇일까? 며느리하고 셋째 아들하고 쭉 여기서 같이 살았는데 지지난주에 이민을 가고 나만 남았다네. 며느리가 변호사야. 아주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회사에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다른 나라로 발령을 냈다네. 아들은 따라갈까 말까 근 한 달을 망설이다 결국 따라갔어. 바보같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매사에 우유부단한지. 근데 나한텐 이게 더 편해. 사지 말장에 돌릴 수 있을 때까진 여기서 혼자 지내려고. 할머니는 앉아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허리가 꼿꼿했다. 신고자 신상에 기재되어 있는 나이라곤 믿기 힘들 만큼 건강해 보였다. 피부는 일찌감치 중력의 백기를 들고 겹겹이 늘어진 채였지만 눈만은 매우 맑았다. 며느리가 어머니 심심하겠다고 손주 친구 애가 쓰던 바둑 두는 로봇을 어찌 구해왔어. 진짜 로봇 말이야. 말이 나와서 말이지. 요즘 누가 로봇하고 바둑을 둬? 홀로그램 쓰면 되지.
사람들하고 화상으로 두는 프로그램도 좋은 게 지천으로 널렸는데, 그런데 똑똑한 며느리가 그래도 집에 사람은 아니지만 로봇이라도 한 대 있으면 덜 적적하실 거라고 부득불 우기는 거야. 맞는 말이다 싶어 그러라 했지. 제조사도 없어지고 소유주도 없어진 경우였다.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며 절로 한숨이 나왔다. 록을 죽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그 검푸른 액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입을 대기 왠지 꺼림칙했다. 그런데 너무 못 둬. 아니, 로봇이 어찌 이리 못 둘 수가 있지? 그래도 명색이 로봇인데 사람한테 얼추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로봇이 할머니한테 바둑을 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치? 자네가 봐도 그렇지?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서 한 10판 정도 뒀는데 판판이 내가 불계승이야. 아니, 이기더라도 뭐 가끔은 아슬아슬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너무 시시해. 상대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자네 바둑 두나? 네, 둘 줄 압니다. 할머니는 고등학교 때 전국 규모의 아마대에 나가 8강까지 오른 강자라고 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경기였는데 16강부터 여자는 할머니 혼자였다고 했다. 물론 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 노인네 옛날 얘기를 적당히 흘려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니까. 그런데 할머니, 어떤 모드로 두셨어요? 모드? 처음 로봇을 켜면 할머니가 얼마나 잘 두시는지 로봇이 물어보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주섬주섬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다탁 위에 큰 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았다. 아, 저 빈 그릇이 제 떨이었구나. 담배 피워도 되지? 아, 그럼요. 참, 늙으니까 바보처럼 군다니까. 내 집인데 내가 딱히 자네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자네도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되네. 우리 집이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어떤 모드로 두셨냐고요? 어로프는 5가지 모드 중 하나를 고르라 했을 텐데요. 고를 게 뭐 있어? 제일 센 놈으로 했지. 제일 센 모드면 현역 세계 챔피언이 와서 거꾸로 4점을 접어도 상대하기 벅찰 정도의 실력일 터였다. 아니, 5점은 깔아야 판이 좀 어울리려나? 그런 로봇을 계단을 제대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감탄해야 할 나이의 할머니가 10판을 내리 이겼다고? 그것도 죄 불계승으로? 할머니건 로봇이건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건 틀림없어 보였다. 그런데 모드가 뭔가? 약한 모드를 고르면 로봇이 약하게 된다는 거야? 일부러 약하게? 할머니가 뿜어낸 담배 연기 때문에 눈도 목도 따가웠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잘 두면서 일부러 못 두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런 게 아닐까요, 할머니?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지 로봇은 그걸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네는 최선을 다하고 다하지 않고를 조절할 수 있나? 그것도 5단계로? 담배 연기가 꾸물꾸물 천장으로 올라가자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 더 또렷이 보였다. 어쩐지 할머니 쪽은 외려 말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